강남의 미남이 할로로 렛츠 고. 네, 첫 번째 댓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로로의 잔혹한 천사의 태제 티저에서 달렸던 댓글 중 하나입니다. 아니, 나도 원작 중이긴 하지만 이런 프로젝트는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였는데요. 음악가와 탐구가의 해석은 당연히 다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폰트는 칠곡 칼매체예요. 오늘 목 상태가 좋지 않으니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렛츠 고. 뭐지? 어, 신세계 에반게리온의 첫 방영일이 1995년 10월 4일이었습니다. 다들 원작에 대해서 새 해석에 계속 목말라 하고 계십니다. 에반게리온이 방영된 지도 이제 30년은 넘었고 포켓몬스터 첫 방송일보다 1년 반 정도 빠릅니다. 게임이 30주년이거든요. 이거는 방영이 30주년입니다. 아니죠. 한참 지났죠. 그런데 여전히 에반게리온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나왔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원곡 오프닝에 대한 한국어 해석 논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니메이션 시청자들과 이제 이번에 나온 할로로의 리메이크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가 또 생겼습니다. 왼쪽부터 보시죠. 나오미 디바라는 유튜버가 커버한 곡은 본인이 직접 해석했다고 합니다. 연민을 잃은 잔혹한 천사처럼 소년이여 신하가 되라. 근데 소년이여 신하가 되어라. 이 부분은 다 똑같네요. 그런데 이제 임성현 루비라는 프로듀서 팀, 이 팀은 이제 얼와이즈 코알라라는 트롯 작곡팀입니다. 이 작곡팀은 잔혹한 천사의 그 모습처럼으로 해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나오미 버전으로 다시 보면 닿고 싶은 마음에 푹 빠져서, 그리고 오른쪽은 무언가를 찾는데 푹 빠져서, 그리고 이제 중간 보시죠. 거침없이 저 하늘로 날아올라 끌어오르는 열정을 포기하고 간직해왔던 추억을 잊으라.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바꾸면 운명을 향해 날아서 오르리라 솟구쳐오는 뜨거운 감정으로 추억을 멀리 떨쳐내버려라. 이거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자, 그리고 왼쪽에 나오미 버전 하늘을 비춰 반짝이는 그대여 소년이여 신하가 되어라. 이렇게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보시죠. 우주를 품고 빛이 나는 그대여 소년이여 신하가 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 가사가 좀 거슬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티저 댓글이 조금 많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아 진짜 원어판에서 빛이 나는 음악들이 있는데 그게 이 노래라고 보는 사람으로서 한국어 설정부터 별로." 음. 저는 한국어 설정부터 별로라고 하는 이런 댓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해석을 배척하는 그런 입장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 중간에 후렴 부분 있죠? "사랑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역사를 만들어가 하늘에 닿을 수 없는 난 그대를 그리며 살아간다." 자, 오른쪽 보시죠. "만약에 우리의 만남 그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면 언젠가 우리가 원하는 자유를 깨우치게 되리라." 와. 전혀 다른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후렴 부분. 그런데 여기서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챕터가 나오는데 "슬픔이 이제 서서히 깨어나는 내 품에 머문 그대만의 온기가 눈뜬 그 순간 따스하게 빛나. 그 누구보다 빛이 나는 그대여 소년이여 신하가 되라." 이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맨 밑에 부분은 이제 중간 후렴 부분하고 같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시청자와 음악가의 해석 차이가 나왔습니다. 왼쪽 나오미 디바의 해석은 이제 "천사는 원래 연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착했어요. 그랬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음악가의 입장은 좀 달랐어요. "천사는 원래 잔혹혀." 자, 나오미는 이제 느껴봐야 돼요. 만져보고 우리 찬가를 느껴봐야 돼. 하지만 이제 임성현 누비의 해석은 달라요. "야, 딱 봐도 차가운 거 안 느껴지니?" 머리로 생각해 봐야 돼요. 하지만 나오미 디바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합니다. "아, 내 맘대로 살 거야. 말리지 마."
하지만 인제 임성현 뉴비는 다릅니다. 이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고민 중독이에요. QWER입니다. 하지만 나오미 디바는 망설이지 않아요. 하지만 임성현 누비 깨달음에 도달하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저주저 하지 마. Why?" 하지만 나오미 디바 초월에 다다르지 못한 중생입니다. 왜냐? 시간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 방금 위에서 봤듯이 사랑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역사를 만들어가 하늘에 닿을 수 없는 그대를 그리며 살아가나. 알 수 없는 해석이 되었어요. 저는 왜냐면 모태솔로거든요. 하지만 임성인 누비는 모태솔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중간 부분은 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불교거든요. 연과 도노 점수. 도노 점수라는 거는 깨달음을 의미하는 불교 용어입니다. 깨달음으로써 만물의 변화와 능동적인 변화의 중요성, 그것을 강조하거든요. 이 만물의 변화와 능동적인 변화의 중요성은 신화를 서내려가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고요? 왜 그따위로 해석했나요? 진짜 원어판에서 빛이 난 음악들이 있는데 특히 그게 이 노래라고 보는 사람으로서 한국 설정부터 별로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잔혹한 천사의 그 모습처럼 수녀니와 신화가 되라? 저는 천사가 원래 잔혹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천사가 잔혹함이라는 성질을 지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고유집이 신지로 갔죠. 천사가 왜 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악마가 왜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이득이 되면 천사고 손해가 되면 악마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편견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살며시 달 것 같은 무언가를 찾는데 푹 빠져서라는 가사에서는요. 찾는다는 것이 손으로 잡아내는 게 아니라 눈으로 파악하는 것, 이것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가사. 운명을 향해 날아서 오르리라 솟구쳐오른 뜨거운 감정으로 추억을 멀리 떨쳐내버려라. 이 부분에서 운명이라고 믿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날아가는 것이 직관적인 행동이라고 파악했고요. 그 뜨거운 감정, 심장으로 기인한 심장에서 시작된 그 감정으로 사사로운 추억, 저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집착을 떨치는 행동을 능동적인 행동이라고 파악했습니다. 자, 2 절에서 3 절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의 만남 그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면 언젠가 우리는 원하는 자유를 깨우치게 되리라." 이 부분에서는 불교에 따르면 만물은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다면 집착에서 해방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을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자유로운 우리를 봐. 자유로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3절 하이라이트. 이 하이라이트 첫 번째 가사가 "슬픔은 이제 서서히 깨어나네. 내 품에 머문 그대만의 온기가 눈 뜬 그 순간 따스하게 빛나." 자, 슬픔은 깨어나서 변합니다. 그리고 슬픔은 온기를 품으면서 눈을 뜨고 그때 빛을 낸다고 생각했어요. 슬픔은 차갑지 않아요. 눈물은 뜨거워요. 우린 뜨거운 눈물을 흘리잖아요. 슬픔이 왜 차갑다고 생각했을까? 왜냐하면 슬픔은 차가울 때 흘리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너무 차갑거든요. 그때 눈물이 나오기 때문에 슬픔은 차가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자, 마지막. 우주를 품고 빛이 나는 그대여. 저 오른쪽 위에 보세요. 빛이 나는 이런 걸 싫어하는 분인 것 같은데 저는 우주를 품으니까 빛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우주의 에너지를 다 압축했으니까 뜨거워지고 그 뜨거운 열 에너지에 기인하여 빛을 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원자력인가? 아무튼 저는 문과니까 열 에너지로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열 에너지를 압축하면 빛이 날 수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품고 빛이 나는 그대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제 멋대로요. 틀릴 수밖에 없죠. 전 문과니까요. 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사에 해석하는 재미를 느끼며 즐겁게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을 들어보니까 곡의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었더라고요. 어떻게 되었냐?
이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성현님, 와이즈 코알라 프로듀싱 팀의 리더입니다. 트롯 장르를 주로 만드시는 분인데요. 예, 인스타 주소가 이제 림성현 세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남진 대표님, 초이 사운드 랩이라는 국내 최고 트로트 전문 음향 감독님이십니다. 트롯을 전문적으로 녹음하시는 분이고요. 예, 최근에는 전효진이라는 현역가 우승자분과 협업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트롯에 최적화된 트롯 드림팀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 TV 조선에 잔혹한 천사의 태제를 부르셨던 다카시 요코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만남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요. 이제 다카시 요코가 출연했던 클립에 선플 많이 달아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에반게리온이 새로운 챕터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진행될지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미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히려 새로운 해석의 단초가 될 겁니다. 이것은 인생 여러분의 약방의 감초처럼 재밌어질 거고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학살 런느였습니다.